우리는 흔히 사이코패스라는 유형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타자화해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현 범위, 발현 빈도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고 냉혈한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연히 제게도 그런 성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타인이 지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박경경 씨 안내에 따라 우리 내부에 웅크린 사이코패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com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괴물의 시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제 그 괴물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 과학자 제임스 펠런이 밝히는 바람에 뭐 친한 친구들이 떠났다. 그거 좀 충격이네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강연에서 얘기했겠죠. 사이코패스 특성이 이렇고 주변인들을 자유제대로 조종한다라고 하면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남에게 조종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떠난다? 하긴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만나온 시간이 있고 네.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떠난 사람들도 가슴 아팠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펠런이 뭐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성인 돼서 정말 자기가 사이코패스일까 실제로 한 번도 자기가 안 느껴봤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했던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예를 들면 의사니까 시체 안치소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딱 갔더니 어떤 그 철제 그 침대 위에 이제 죽은 아이인데 예쁜 뭐 드레스를 입고 딱 이렇게 고이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의사이니까 가서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드레스가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땐 자기가 이상하다고 못 느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나 왜 죽었을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드레스가 예쁘다. 왜 사람을 안 보고 드레스를 봤을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보통 슬프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먼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제로인 거죠. 저도 남한테 그닥 관심은 없어요. 그거 좀 다행이네요. 지난 시간에 계속 담고 싶다 그러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관심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무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몇몇 사람 이런 거한테는 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또 이렇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경계들 그걸 넘어간 사람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중에 욕을 먹을 정도로 무심한 경우가 또 많아요. 네. 나는 이게 경계성 장애인가? 병이 좀 사치품인가요?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하시죠? 아니, 이것저것 막 여기다 대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다 대면 저게 맞고 아직도 이렇게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큰일 났어 나는. 네. 좀 정신병이 있어야지만 좀 요즘에는 좀 열심히 사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공감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코패스를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 책에서 나오지만
공감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이제 특징인데 네.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과 동정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영어 표현으로는 뭐 임퍼시와 뭐 심퍼시라고 하는데 그 공감은 이제 다른 사람이 힘든 거 뭐 괴로운 거 이런 걸 같이 마음으로 느껴주는 거잖아요. 동정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동정은 할 수 있대요. 근데 공감은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공감을 못 한다. 예. 왜냐하면 절대로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뇌에서 그 공감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구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회복도 안 되고. 네.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네. 그게 이제 그 특유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죠. 겁나긴 한다. 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빌 클린턴도 사이코패스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인류의 역사에 남은 이제 인도주의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럼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으로 책이 나온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제목이 뭐 그 자비를 팔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전 인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쏟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이제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차가웠고 주변인들에게도 같이 돕는 주변인들에게도 굉장히 차가웠고 심지어는 그 돌본 아이들을 받는 대우 수준이 처참할 정도였다라고 이제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인가? 또 간디도 네, 간디는 조금 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냉혹했다. 잔인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전 인류적으로 인도주의자 분들인데 왜 개인적으로 주변인들한테는 이렇게 냉혹할 것인가.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의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수천 명을 이제 구하는 공감이지만 그 개개인들에 대한 사람들한테는 무관심과 학대가 되는 비정한 공감이라는 거죠. 비정한 공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지만 자기처럼 사회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됐지만 주위에 무관심한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전 인류적으로 이제 인류의 이런 어려운 걸 이제 동정으로 나는 구해야 돼라고 했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는 그 진짜 내가 돌보는 애들한테는 냉혹하게 대하고. 그분들도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좀 강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자는 그 뭐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기질을 타고났지만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는 사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공감이 가네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하나하나 다 공감하고 만약에 마음 아파서 내가 같이 울고 이런다면 그 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동네를 못 벗어나겠죠. 네,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조금 그게, 이건 뭐 개인적인 제 느낌인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 이제 책을 보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접점이 생길 때, 지금 그 박현경 씨가 얘기한 거를 좀 느껴요, 제가. 때도 있죠. 예,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있었거든요. 아니, 이러면 사소한 거지만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냉정하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저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냉정하고 비정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되게 이렇게 어떤 땐 불쾌하고 어떤 땐 너무 서운하고. 그게 그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은. 전 또 왕소심이라. 그러니까. 근데 상처받아서 되게. 타고난 뇌가 그렇다는데 어떻겠어요. 타고난 뇌가 그렇다. 이거. 하긴 뭐 저도 또 누구한테 제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또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제 무심함에 상처받아서 또 난 사이코패스 기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진짜 좀 거리가 먼데. 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발현되면 정말 좋지만, 네. 예, 뭐 사이코패스와 천재는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책,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책들도 많고 정말 이제 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있나 봐요. 한쪽으로 몰리는 뭐 IQ가 높다기보다 일단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딴 데 자잘한데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내가 연구할 게 있어. 그럼 그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심지어는 얼마나 사이코패스면 자기가 사이코패스란 뇌사진을 테드에 나서 얘기하고 내 가족은 살인마, 우리 조상들은 살인마였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느 누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그렇죠. 상상 못할 일이죠. 보통은 충격받아서 숨기죠. 네, 숨기고 아니면 그 일상이 막 엉망이 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저희가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좀 더 알게 된 거죠. 그것조차도 살인마 집안의 그 족보조차도 또 어쨌든 자기 밝히고요. 네, 밝혀서. 네. 저라면 도저히 못할 일이네요. 그 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했대요. 나가서 해도 되겠냐고. 다 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가족들도. 그 가족도 네. 뭐. 네. 너무 쿨한 거죠. 그런 사이코패스는 진짜 있어야 되겠어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앞쪽에 서고 이렇게 좀 어느 한 방향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에 거기를 한번 이렇게 그 벽을 뚫는다든지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네. 뭐 현경 씨나 저라는 그런 사람들 그냥 뒤쫓아. 네, 그러니까 조종당하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불행한 예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큰일 났다 이런 정도. 사이코패스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뭐 이런 내용인데 사이코패스는 짝을 찾는데도 선수다. 뭐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감옥 밖에서 살인자가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여자들은 언제나 찾아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파트너에게 애정을 쏟는데 능숙하고 파트너는 흔히 거짓말을 듣고 싶어한다. 사이코패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을 가장할 수 있다. 주목받는 것은 마약과도 같다. 여성들은 그 쾌감을 얻으려고 일정량의 고통을 견딘다. 가족, 특히 어머니와 아내가 사이코패스를 용인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놀란다면 이는 마치 난교 파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2년 뒤 다른 누가 자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과도 같다.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와 특별한 관계라서 그의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을 볼 수 있어. 난 그가 착한 남자라는 걸 알아.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법을 알고 있다. 사람들을 끌어들여 낚은 다음 구타하고 굴욕을 준 뒤 사랑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의 내면에 짐승이 있는 줄은 알지만 나는 그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는 그를 감싼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그 가정폭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정말 그 여성분들한테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뭐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걸 빨리 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 입장에서. 근데 그런 종종 그렇게 나와서 막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원래는 개차반으로 살았었는데 우리 훌륭한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게 정말 드물으니까. 네. 대부분은 끝까지 안 변하고 속 썩고 이혼하거나 암이 생기는데. 그렇죠. 개 중에 정말 드물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조심하자는 거죠. 그런 남자들을 조심하고 또 여자 중에도 사이코패스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좀 적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염색체 중에 XY, XX가 있잖아요. 그 X, 워리어 전사 유전자라는 게 X에 있대요. 그러면은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지 없네요. 그런데 여자는 X가 2개니까 그나마 이제 발현될 가능성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자는 또 작다. 그것도 또 얘기가 되네요. 그게 이제 어제도 얘기했던 그런 해리성 장애나 이런 것도 여자분들도 남자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학대를 받으면서 그 학대 받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해요. 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자기가 맞고 사는데도 그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타자화해서 보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리성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맞고 사는 이유, 맞다 보면, 시달리다 보면 그런 상태로 가서 담담하게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담담하게 바라보는 지경이 된대요. 그럼 완전 심각한 병이 되는 거죠. 아휴,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저 남자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그 남자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떠나면 3일 안에 또 딴 데 가서 작업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이걸 읽으면서 요즘에 막 서세원 씨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내가 이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바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있었어요. 목사로 심지어 목사로까지 만들었는데 안 바뀌었고 나는 뭐 몇십 년간을 뭐 노예 생활을 했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참고 살았어.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바꿀 거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서정이가 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렇게 좀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 집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부분에서 거기에 이름을 딱 넣으면 딱 그 기사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이코패스. 여성분들이 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남자한테 더 많다고 그러고 또 치명적인 매력도 있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사실은 공감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여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나쁜 남자의 향기처럼 느끼기도 하고 쿨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감만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에 능숙하고 남한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하는 척, 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해바라기 하는 척 이런 게 너무나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오면 구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자는 옛날에 그 모습을 봤으니까. 맞아. 이 사람은 지금 거죠.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원래는 그게 진짜인데. 네. 그래서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 여러분들, 우리 여성 애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단 한 번이라도 만약에 이제 그게 좀 폭력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인지 알았겠죠. 근데 그렇다면 각성을 하고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 벗어나야 되겠죠. 그게 답이네요. 네. 옛날에 사랑 고백하고 너 아니면 안 돼가 본 모습이 아니고 그건 가면이고 지금 때리고 술 먹고 하는 이게 본 모습인 거다. 그렇죠.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고통의 시간도 줄고.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본인들의 문제라기보단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족 문제라서. 그런데 워낙 또 많고 여자를 왜 때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가 항의 그런 것도 아닌데 시시비가 안 갈아졌는데 이걸 또 기사화해서 남의 사생활 문제 아니냐 두 사람이 이렇게 누가 또 얘기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이런 사건에 처해 있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게 30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사회의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부부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거 저는 반대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부부 문제니까 아니니까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게 어쩔 보면 남성적 시각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인데 대부분이 가해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부부 문제가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또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나라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좀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괴물이시면. 누구나 괴물은 있는데 그 괴물이 이제 우리를 박차고 나왔는지 아니었는지의 차이 정도? 네. 대부분 근데 이제 지금 되게 좋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저자가 본인이 사이코패스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했겠죠. 이제 되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또 책을 읽으면서 사이코패스가 저도 모르게 사이코패스를 변명하고 계속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그 조커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네. 근데 히스레저도 그 연기하고 나서 그 우울증과. 뭐 많이 시달렸다는데. 네. 그래서 결국 자살했잖아요. 근데 조코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한니발 렉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진짜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거든요. 오리지널. 네. 남에게 절대로 뭐 그런 공감이나 타인이 아파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조코가 이제 히스레저가 거기서 뭐 영화상에서 광기는 뭐 중력과 같아. 살짝 밀기만 하면 돼. 이런 이제 기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에이, 주변에 누가 있나 찾아봐야 되겠네. 네. 도망가야 돼요. 저는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배트맨 시리즈에서 다크나이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배트맨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화에서 보는데 그 당시에 조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코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약간 우스꽝스러운 조코와 뭐 이렇게. 네, 우스꽝스러운 면이 좀 더 많았죠. 예. 근데 이제 히스레저가 그런 진짜 사이코패스를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라고까지. 철학적인 조코. 예, 저 사람을 바꾸고 싶다. 너무 불쌍하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박현경 씨가 조커를 바꾸고 싶었구나. 근데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그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게 여자랑 남자랑 또 차이가 되나? 그냥 저는 그냥 분석적으로만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냥, 저런 거 참 멋있다. 저럴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상처가 있으려니 하는 거는 공통 정서는 깔고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건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아니, 저도 지금에서야 자꾸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본 거죠. 아마도 그 책에 지금 조종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옹호자로 이렇게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한동안은 그 옹호자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 저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뭐, 유명한 의학자, 뇌과학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에서 35년간 뭐 의대생, 학부생, 신경정신과 임상의들에게 신경학을 가르쳤고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창업을 이제 의학 관련된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 회사가 전국생명공학협회에서 최고 회사로 선정됐고요. 결혼한 지 44년 됐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아주 자상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자입니다. 완벽한 남자네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온갖 스포츠에 능통했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고. 참. 근데 어쨌든 사이코패스라는 것까지 밝혀져서 더 멋있어진 셈이 되네요. 어찌 보면. 네. 뭐 자기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자기는 당분간 직업을 안 잃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니까 이쪽에 안전. 뭐 나이가 더 들어서 그냥 강연만 하고 다녀도 되겠어요.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사이코패스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저명한 사이코패스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구름관중이 그래서 되겠네. 그 영어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은 테드 강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제가 뭐 소개해드리는 거 이외에 정말 많은 부분을 각자의 영역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사회적인 거라든지 사이코패스의 개인적인 거, 유명인들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는 뇌, 그 설명이 굉장히 유전자, DNA 이런 의학적인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만약 이 책을 읽는다면 나도 의학자가 되고 싶다, 뇌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되게 근데 저도 뇌과학자 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뇌과학, 심리학. 그런 쪽이 어려워도 매력은 있겠죠. 네, 너무나 안 밝혀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탐구하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천문학자의 심정이 되나요? 네, 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뇌의 쓰레기라고 불렸던 전혀 그냥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낸 의학자가 노벨상을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러네요. 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도전해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뭐 안 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뇌.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천문학자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저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나 우리 뇌나 모르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뇌과학 매력 있네. 우리 애들은 이미 이제 다 막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 30대 중반까지 뇌가 성장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어쨌든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은 퇴화되고 있어요. 네, 퇴화되고 있죠. 못 살겠다. 자, 괴물의 심연 제임스 펠런. 글쎄요, 뇌가 뭐 어떤지 우리가 알겠습니까만 분명히 그냥 단순히 단백질의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오묘한 뭔가가 있고 유전자에 대한 게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무엇보다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 선입견을 좀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네, 사이코패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고 언론에서는 단순하게 한 줄로만 채우고 이렇게 사이코패스적 성향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저도 오늘 새롭게 또 물론 이제 서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예습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물의 심연 제임스 펠런 오늘 박현경 씨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자기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는 좌우가 뒤바뀐 모습이고 사진은 또 빛에 의한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편집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결국 진실 혹은 기준도 없다고 봐야 무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이 정답일까요? 이것도 수시로 본인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저는 이 인간이라는 게 유동물질이라고 봅니다. 찰흙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비슷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형태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격이 형성되는 기간이 아주 특히 중요하겠죠. 찰흙도 한번 굳으면 되돌리기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의외로 또 그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꼭 비난만 받을 그럴 일은 아니었다는 지점까지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까지 이렇게 마냥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간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자는 말씀이죠. 자연계에서의 괴물, 이 돌연변이는 진화 과정의 한 단면이겠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괴물이라는 건 그렇게 될 만한 토양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안의 괴물도 들여다보고 타인이라는 괴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넓고 따뜻한 시선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